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이릉전투에서 척하는 유비왕제를 격파한 육선의 아들 육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항은 삼국시대 원나라의 정치가 겸 장군이며 자는 유줄 육선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 육선의 나이가 이미 44시로 거의 제갈량의 아들 제갈침에 비견될 정도로 늦둥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선책의 딸 선씨, 선책에게는 외손자가 됩니다. 실제로 정서 삼국지에서도 육항은 선책의 외손자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육항의 외조모가 대기일지 아닐지는 두고 가끔 설랑설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책은 대기를 납치하여 아내가 아닌 첩으로 삼았으며 무엇보다도 납치 혼 1년 후 여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장성의 딸 장시로 선아의 정실을 부인 장비 여동생입니다. 즉 장수의 두 손자가 각기 선아와 육항에게 시집간 것입니다. 장비참의 어머니는 제갈권의 딸이므로 육항은 제갈권의 손녀 사이가 됩니다. 형 육견은 요절하였습니다. 육선이 죽고 난 뒤 그 뒤를 이어 검은교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선아와 손패가 태자 자리를 다투던 와중 육선이 선아를 편들다 손권이 의심을 사 본산 직후라 신병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주 자리에서조차 육선에게 붙은 해무의 20여가지 힘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육항은 그 혈면에 동의 없이 침체한 태도로 조목조목 번막의 손권의 의심을 가라앉혔습니다. 태자 문제가 매듭지어진 뒤 임지에서 요양을 내 건업에 돌아왔습니다. 손권은 그를 붙들고 울면서 지인한 나를 중상모락을 믿고 그대의 부친인 신의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경에게 의심을 본 일도 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라고 창막된 서초들을 모두 볼 때 없던 일로 하였습니다. 246년에 육항은 일절 중당정으로 승진하여 제갈각을 대신해서 시상에 주둔합니다. 제갈각은 시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제갈각이 있다는 이유 매우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임지에 도착한 이후가 모든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집과 담장을 수리하여 언더박집에 살면서도 과일나무와 뻥나무조차 해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갈각이 시상을 다시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여서 매우 부끄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5, 17년에는 제갈 탄의 반란과 연계하여 수천에서 전공을 올렸습니다. 259년에는 형제서 주둔하여 군사와 관련된 일을 관장하였습니다. 구 군의장군, 평정북장군, 진군장군, 진군대장군 등 고위 장군직을 역임하며 지적과 함께 형제 일대를 방위하였습니다. 263년 선호의 동맹국이 샤완이 멸망하였습니다. 선호는 264년에 초관과 동맹경에 든 것을 구절수와 보혈을 시켜 일꾼을 보낸다는 명목으로 양화를 공격하였습니다. 나한에게 패퇴당하였습니다. 이어 선호는 성만 평등과 함께 육항을 원군으로 3만 군사를 이끌고 보협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나한의 방어를 6개월간 뚫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사모사가 곧 형주에 주둔하던 호예를 원군을 삼아 보냈습니다. 양화를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형제는 기존에 방어하던 북쪽과 익주 방향의 서쪽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육항은 진남 대장군에 임명되어 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770년 추재기 죽자
시적의 군진 영역까지 맡아 형주 방어 왕에서를 모두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272년 선흥 적백전 당시는 일행이었습니다. 독보천이 반역에 서진에 들어가있습니다. 당시 선릉이 넘어가면 서진은 입지에서 3회부를 거쳐 선릉을 통해 형주 북부 양봉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포위망을 구축하 선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육학은 오원 자약 제공과 함께 급히 군사를 끌고 선릉으로 진군하였습니다. 일찍이 육학은 선릉의 지리를 익혀뒀기 때문에 쉽게 함락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본격적인 공성전을 벌이는 대신 그 포위망에서 또다시 바깥쪽으로 향한 방어선을 구축해 성주벽의 이쪽으로 성벽을 쌓게 하였습니다. 안늘한 방금 밖으로는 진의 원군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서둘러 시초하였던지 병사 백성들이 대단히 고된 작업이라고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휘하 장수들도 반말에 서진이 군병이 오기 전에 보천을 속전속결로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니 백성들과 군사들을 굳이 괴롭힌 포위막을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육항은 서령은 지시가 견고하고 신경 또한 충분하다. 광변은 육항 본인이 갖출 것이라 바로 공격해도 함락시킬 수 없어 그 전에 북쪽의 군병이 틀림없이 도달할 것이니 대비한다고 하였다. 내담이 강국이 청하면서 단 한 번 공격을 허락하였습니다. 뺑공을 퍼부어도 낙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휘하 장수들은 아무 불평 없이 육항의 명에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곧이에 육항의 예측도나 지인의 거기 장군 도덕양호가 군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육항의 방어 태세가 워낙 튼튼했던 탓에 감히 공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공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계책을 써서 육항을 속이려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육항이 적절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양호는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양호가 강릉을 치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제장들이 강릉 수비를 위해 철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때도 강릉은 식량이 넉넉하고 방비가 굳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으며 설령 점령해도 적이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반면 선릉을 빼앗기면 이념의 이민족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진이 강릉을 벌어서라도 선릉을 차지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호는 물길을 이용해서 군량을 나르라했으나 육항은 일찍이 이를 예상하고 덕을 무너뜨려 물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진군은 군량 수송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양호에 이어 형주수사 양조까지 구원해 넣어서자 토하는 장소까지 생길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혀 등려함 없이 이중 포위망을 유지해 결국 진군은 구원을 단념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물러난 진군을 들이쳐 전권을 거둔 다음 선릉을 집중적으로 공개해 마침내 낙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주마자인 보천과 그 이를 쪽을 괴로운 반란의 주적들을 참았으나 그 이하 장병들은 모두 산면해 주었습니다. 공공을 세웠음에도 이를 제나가지 않았습니다. 육항을 따르고 전개하는 이들은 전보다 더욱 늘게 되었다고 합니다. 273년에는 대사마 겸 형주목을 맡아 오공 군권을 한데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273년에 향림 48세로 병사하였습니다. 죽기 전에 표를 올려 국경 방비와 보병에 대한 의기를 내놓아 서령과 건평의 방비를 착실히 하며 국정을 편하게 할 것을 상조하였습니다. 손서희 진영춘추 습작치의 한전 춘추 등에는 양호와 나는 오해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서로 최후의 입장이면서도 술과 약을 주고받을 정도로 교문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는 육황을 통해 그 몸을 잘 타서 육선의 육풍을 계승했다. 행동에서 약간 뒤떨어지는 면은 있었으나 훌륭하게 가업을 다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들로 육안, 육경, 육현, 육기, 육은 육탐이 있었다. 육안과 육경은 진치공시의 종문에서 전사하고 육기와 육원은 장화에게 발탁되어 서진 정권을 출사했다. 둘 다 뛰어난 문제를 지냐 망나니로 일어났던 주처가 계심했을 때 나이가 더 어렸던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라고 했다. 이 둘과 막내 아들 육탐은 훗날 파랑의 난에 휘말려 일가가 멸족당했다. 육선 일문은 후손이 끊어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앞서 육황이 보천을 죽일 때 어린 나이까지 죽였다. 이때 육황의 후손들은 필히 그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한 것이 결국에 육운이 죽게 되고 육시 제 가족이 후세가 끊어졌다며 사실이 됐다고 말하였다. 다만 다른 시대 사람들이 이 벽반에 대해 동하지 않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자세히 보면 이런 비판이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때 오유 황제는 선호였고 선호는 관련 행위가 보이는 자는 물론 의시위대에 다른 자도 꺾임없이 삼적을 벌였다. 오히려 반역에 직접 관련된 보천 일과를 기획한 장소들은 참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육황이 희생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육황의 후손들이 이후 서진 시대에 완전히 멸족된 건 역시 서진 파랑의 난 시대의 난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시각도 충분히 있다. 육황 사후 파랑의 난까지 그리 길지 않는 시간임을 생각하면 사시간두명 아닌 육황의 후손이 완전히 멸종한 것이 당대의 혼란한 시대상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파랑의 난을 시작으로 5, 16시대에 멸족당한 시간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육성과 육황의 후예가 없어졌다고 이를 육황의 잘못을 수고하는 것은 그다지 온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선호가 육황을 의심해 자천시켜 변경을 빼서 성계에게 주었다. 그 때문에 실속에서 병사했다고 한다. 정사에서는 선호가 실문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대신 이를 상징물을 지어 올렸으나 선호는 듣지 않았다는 구절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진다. 선호 입장에서는 육황은 자천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오는 호족들의 입김이 강한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의대민 역시 가문 소속이며 대체적으로 오건 선씨의 숭실한 일생인데다가 공권까지 가진 여왕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선호는 육황이 본격적으로 공권을 정말하기 전 260년대 후반에도 그를 경계했었다는 언급이 있다. 선호가 육기를 더 마음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었다. 육황 때문에 그리하지 못했다는 기적이 있다. 선호 최후의 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리만 삼국지 예리만 본 편들 기준으로는 양호와 대체한 것만 나오고 정작 최대의 전공인 선행전투 때의 활약 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버지를 살던 덕분에 칭호를 거저먹는 느낌이 강하게 난다는 의견도 있다. 선행전투 때 보여준 그의 공성 능력은 뛰어난 수준이다. 더구나 선호가 만국의 길을 걷는 와중에 박에 드물게 압도적 대국인 서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방어를 해낸 장군임을 감안하면 선호 말기의 최후의 명령에는 칭호 같은 것은 전쟁에서 딱 50년 전에 유비 대공시를 막아낸 아버지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 즉 이름 전투에서 육선이 청나라 유비 황제를 막아낸 일입니다.
진서 하중전을 보면 하충전을 보면 하충이 육항이 존재하면서 선호가 존재하고 육항이 죽으면 선호는 멸망한다고 하였다. 서진야고도 육항이 죽은 뒤에야 선호를 실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서진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 사회도 6년을 더 갔다. 한나한이 청단의 마지막 명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나한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물론 육황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역으로 나한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격퇴한 상대가 바로 육황이었기 때문이다. 서령 전투는 육성이 절제천명을 위해서 유비를 격파하고 선언을 지키는 바로 그 장소에서 휘하 장수들이 반대했으나 그들을 억누르는 자신의 전략을 감출하여 승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권의 기책을 적절한 대책으로 막연했다는 것조차 같다. 제각각이 뭉쳐놓은 시상을 복구하는 등 내정에도 재능을 보였다. 아버지처럼 외지에서 국경을 지키며 황제에게 국정에 대한 충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당시 황제가 복권 선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였다. 그가 죽고 6년 후 son호의 멸망을 피할 수는 없었다. 덕발수 기령의 난 때문에 6년이나 더 걸린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를 비롯해 주적, 정봉 등 선호의 국방을 지탱하던 사령관급 명장들이 전부 대체자 없이 죽은 후에는 선호의 멸망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다. 육황의 아들 육기 역시 육호의 선호의 폭정을 명장들이 죽고 나는 이 육황이나 다른 사령관을 대체할 만한 사령관급 인재에 잠시 공백이 생겼다. 선호 멸망의 최대 원인으로서 보았다. 정묘전환 당시 조선의 임금했던 선녀가 백의 정을 하고 있던 이순신에게 파직시킨 것을 사과하고 다시 3대 수군 통제사에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의 사명 혼료 교서 기복 수직 교서에서 육항이 임명됐다고 한다. 성권이 육선 사회도 육항을 의심한 것을 후회했다는 것처럼 선조도 이순신을 의심한 것을 후회했다는 뜻으로 내린 교지다. 육황이 1300년 뒤 조선에서 무관이라면 이름을 알 정도의 명장으로 알려졌던 모양이다. 사실 당나라에서 안진경이 제시한 척이 무성왕노에 비해양된 64열의 명장 중에서도 맞수인 양원하며 원나라의 이름인 명장들인 주유, 영웅, 육성과 함께 육황도 배양되었다. 이성 삼국시대 때 원나라의 명장 육손의 아들 육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부장감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